안녕하세요.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호주 유경험자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재해동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소속 프렌즈 13기 시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청년들에게 주는 워홀 비자라는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더 만족스럽게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정착까지 제 경험들과 함께 알찬 정보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전 제가 썼던 초기 정착금입니다. 저는 호스텔 생활을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숙박비는 한 달 기준 90만 원 정도, 그리고 식비는 한 달 60만 원, 또 출발 전에 들었던 보험이 67만 원, 기타 비용들은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 해서 약 22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일단 보험은 한 번 들면 끝나는 거니 그걸 감안하고 2달 정도의 비용을 정착금으로 가져가시면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른 분들도 여유있게 350에서 400 정도 준비를 하십니다. 왜 여유있게 준비를 하냐면 우리가 워홀을 가서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갑작스럽게 한국행 비행편을 끊어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2달치 정도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겨울 시즌이라는 말을 명시한 이유는 겨울에 직장을 구하기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채용이 좀 더 활발하기 때문에 취직도 비교적 빨리 되고 수입이 생겨요. 저도 겨울에 갔기 때문에 저 정도의 자금이 딱 적당히 여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매일 달라지는 비행기 값이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는 비자와 건강검진은 제외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금이 준비가 되었다면 어느 지역으로 정착할지 먼저 정해야겠죠. 대표적인 도시 5군데와 특징들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도시는 제 경험을 토대로 적었고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도시는 현재 호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금 도움을 얻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드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 가장 경제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특히나 한국 거리가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티 내 많은 관광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에도 적합하고 대도시적 분위기를 풍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소개하는 5군데 도시 중 물가가 가장 비싼 곳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도 한국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은 분들이나 활발한 도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머물렀던 멜번입니다. 제가 멜번을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즉흥적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이유인데요. 어떤 뉴스 설문조사에서 멜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선정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으로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멜번이 제게 애틋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건축물들이 특색 있고 유명한 여행지도 3-4군데 정도 있으며 특히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멜번에서는 하루에 4계절이 지나간다는 말을 모두가 알 정도로 변덕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날씨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멜번에서는 시티 내에서 트램이 무료여서 이동하기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비도 무시 못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리즈번입니다. 브리즈번은 멜번과는 반대로 거의 1년 내내 화창하고 맑은 날씨를 유지합니다. 여행지도 많고 날씨 덕분인지 분위기도 밝고 활기찬 편입니다. 그런데 브리즈번에는 시티 내에 트램이 없습니다. 시티가 넓은 것은 아니지만 걸어 다녀야 했어서 이미 트램에 익숙해진 저는 그 점이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걷다 보면 걸을 만한 크기의 시티이긴 합니다. 또한 사람들 말로는 유학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워홀 비자 외에 학생 비자도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점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애들레이드라는 도시로 대도시로 분류는 되지만 인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분위기는 비교적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조용한 편입니다. 알려진 여행지가 많지는 않지만 2박 3일 정도 도시와 주변 근교를 둘러보기에는 적당합니다. 또한 혹시나 영주권까지 멀리 바라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밀도 지역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도시 분위기를 원하는 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퍼스는 살짝 고립된 도시 느낌입니다. 조용하고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여행으로는 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 여행을 추천합니다. 퍼스 여행을 갔다 온 친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착지가 아니어도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컨 비자를 서비스 업종으로 획득할 수 있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 한 군데가 이 퍼스입니다. 혹시 세컨 비자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 퍼스라는 도시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착지를 정했고 5월을 떠났을 때 해놓아야 할 것들에 대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에 내리시면 근처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하시고 충전이나 잔액 체크 같은 것은 앱을 깔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호주 교통카드는 각 주에 따라서 시드니는 오팔카드, 멜번은 마이키카드 등 종류가 다 다릅니다. 각 도시에 맞게 팔고 있으니 지역 이동하시면 새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교통카드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중요합니다. 인스펙터들이 불시에 검문을 하는데 그때 교통카드를 찍지 않은 사실이 걸린다면 바로 벌금을 물리는데요. 간단한 금액이 아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멜번에서는 안에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료 트램존도 있고 하니까 찍는 것을 많이 까먹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멜번에서는 유독 검문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사진 속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인스펙터이고 실제로 두 번째 사진은 검문에 걸려서 인적사항을 묻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호주에 도착하시면 유심을 바꾸셔야 하죠. 보통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티에 오셔서 마트에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인 행사하는 것들이 많아서 금액을 조금 절약하실 수 있어요. 대표 통신사로는 테스트라, 보다폰, 옵터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보는 것보다는 유명세는 조금 덜 하지만 가성비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텔스트라와 같은 라인을 사용해서 속도는 빠르지만 가격은 좀 더 저렴한 부스트 같은 통신사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호주 친구 추천으로 빌롱이라는 통신사를 처음에 이용하다가 부스트로 바꿨습니다. 다양하게 행사도 하고 혜택들도 다 다르니까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밑에 TFN 번호 개설은 정말 중요하죠. 세금 번호이기 때문에 이 번호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고 혹시나 직장을 예상치 못하게 바로 구하게 돼서 번호가 당장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로 번호를 알 수도 있습니다. TFN을 먼저 신청하고 약 1주,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번호가 나왔지만 우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직원에게 물어보면 직접 번호를 불러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급한 경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 계좌 개설입니다. 호주 은행을 한 번이라도 인터넷에 검색해보신 분이라면 커먼헬스는 다 보셨을 겁니다. 제가 워홀을 처음 떠나는 분에게 첫 은행으로 커먼헬스를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ATM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분이 여러 은행을 비교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은행으로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드릴 정보는 NAB를 제외하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좌 유지비가 있습니다. 커먼헬스는 1년으로 알고 있으니 여유있게 보셔도 되고 혹시나 워홀 종료 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텍스 리턴을 하기 위해 계좌를 열고 오셔야 하는 분은 NAB 은행을 개설한 후 번호는 한국 번호로 등록해놓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번엔 서비스 업종으로 종사하실 분들이 필수로 하셔야 하는 일인데요. 대부분의 워홀러분들이 가시면 구하시는 일자리가 바리스타, 웨이트리스 등등이라 이 내용을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RSA는 Responsible Service of Alcohol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호주는 모든 식당이나 심지어 카페에도 와인이나 술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알코올 서비스 자격증을 따시는 것은 거의 필수입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Short Courses Australia에서 1일 과정, 당일의 수업을 듣고 바로 시험 봐서 땄고 가격은 $45였습니다. 가운데는 실제로 받은 자격증 PDF 모습입니다. 또한 이 RSA 수업을 받으시려면 USI 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지금 화면에 제가 넣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집과 직장을 구하기 위해 거쳐왔던 과정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머릿속의 초반 계획은 호스텔 생활을 하면서 집을 먼저 구한 후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3개월간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인스펙션, 그러니까 집주인과 집을 직접 한번 훑어보는 것인데요. 여러 인스펙션을 거쳤지만 어느 집은 전과자들이 몰려 살고 있는 집인 적도 있었고, 또 사진과 정말 다른 집도 있었고, 또 다른 집들도 제 눈에 차지 않는 집들 뿐인 것 같아서 쉬이 계약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회색 네모칸에 적혀있는 게 제가 집을 결정할 때 고려했던 체크리스트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이 그 이유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인스펙션을 하다가 지쳐서 집을 잠깐 포기하고 호스텔을 연장하며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정말 편해져서 더 즐겁게 생활한 것 같아요. 게다가 매일 밤 호스텔 로비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즐거웠고,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어와 외국인 친구가 목적이라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호스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이 방 쓰고 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든 장소였습니다. 그런 호스텔에서 직원과도 익숙해지니 한 달간 무료 숙박하면서 지낼 수 있는 단기 직원 제도를 추천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간 직원들과 근무하면서 숙박비를 내지 않을 수 있어서 방세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직장도 있던 시기라서 방세 10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된 것 이외에도 거의 모든 수입이 세이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때 사귄 여자친구가 제게 자신의 룸메이트 자리로 불러주기도, 또 직장을 소개해주기도 했어서 3개월 호스텔 생활 후 집과 직장이 한 번에 해결됐었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시면 다 같이 밥도 해먹고 직원과도 친밀해지고, 저녁에 호스텔 로비 사람들끼리 바다도 다녀오고, 단지 내 방이 없어서 조금 불편한 것 이외에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직장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호주의 공통된 채용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이력서를 먼저 온 오프라인으로 여기저기 제출합니다. 그 후에 이력서에 작성된 연락 수단으로 트라이얼 제안 연락이 오면 날짜를 잡고 트라이얼을 하시러 가면 됩니다. 그때 일하는 스타일이 고용자와 지원자 서로 잘 맞으면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마 트라이얼 이후 연락해준다고 하고 연락이 안 올 겁니다. 트라이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려보자면 보통은 한두 시간 정도 일을 시켜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트라이얼을 하러 가면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서 뽑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하면서 이 직장이 나와 맞는지 직장을 내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은 친절한지, 근무 환경이 어떤지, 무언가 나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는 않는지, 일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가를 살펴보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제 사례를 들어보면 직원들이 일을 가르쳐줄 때 틀린 행동을 하면은 손등을 친다거나, 여성에게 남녀 화장실 모두 청결 상태를 확인하라고 시킨다거나 등등, 이렇게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그런 불편한 것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고 퇴사로 이어지게 되니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구했을 때는 비성수기였습니다. 멜번 도착 후 집 구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구해주자 결국 호주에서 제가 절대 하지 말자고 생각했던 작은 한식당에 일을 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근무와 사장님의 심한 요구들에 지쳐서 제대로 된 오지랖을 구하자마자 당일 전화로 퇴사를 통보했습니다. 보통은 2주 정도 노티스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건 정규직인 풀타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만약 캐주얼로 일을 한다면 고용자, 노동자 사이의 퇴사 통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꽤나 큰 레스토랑에 입사하게 된 저는 한식당과 너무나 다른 직원 대우에 놀랐습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것은 기본이었고, 야근수당 또한 법대로 시스템을 통해 입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기 위해 익혀야 하는 것들은 모두 신입들을 모아 트레이닝을 통해 교육을 시켜주어 초보라도 실수가 그나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레스토랑 안에서 직원들의 근무가 안전할 수 있도록 층별로 매니저가 배치되어 중요한 컴플레인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직장 환경과 좋은 동료가 근무 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이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티에서도 한번 일을 했었는데요. 보통은 시티 안이나 근처에서 평균 이상의 라떼아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라떼아트를 못한다고 해서 카페에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운더로 지원을 한다거나 시티에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카페에서는 커피 종류를 구분만 할 수 있어도 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카페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면 트램 타고 좀 더 나가서 이력서를 돌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워홀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